이번에는 17학년도 01번 문제. 자, 현재 원자 질소 7의 14라네요. 지금 질량수까지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바닥 상태의 질소, 두 번째는 들뜬 거. 현재 어떻게 들떴나요? E피는 전자 하나가 3s로 들떴네요. 지금 껍질이 세 번째까지 있어요. 지금 자, 요게 지금 3s1 이렇게 들떠 있는 거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질소의 중성자 개수 몇 개니 했어요. 자, 중성자 개수는 질량수 빼기 양성자 수 7개 하면 되죠. 그러면 7개 맞았고요. 그 다음에 N스타. N스타는 자, 들떴다 해도 원자 번호는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즉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는다. 7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 질소는 상자성이다. 홀전자를 말하는 거죠. 여기 EP3 하면서 여기에 홀전자가 3개나 있으니까 상자성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질소와 질소 스타. 저 원자 크기를 물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껍질을 보면 돼요. 얘는 껍질 2개 갖고 있고 얘는 3S까지 있으니까 안에 비어도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껍질이 세 번째 껍질까지 있으니까 질소와 질소 스타 중에 누가 더 크다? 질소 스타가 더 커야 된다. 따라서 같다가 아니죠. 틀린 거는 4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1차 이온 에너지는 자, 질소가 튀는 EP에서 전자 잃는 거고 질소 스타는 3S에서 전자 잃는 거니까 누가 더 커야 돼요? 질소가 더 크다 해야겠죠? 그래서 질소가 질소 스타보다 크다. 맞았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됐어요. 17학년도 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중하짜리 보기 하나 때문에 조금 제가 올렸는데, 자, 전체적으로 좀 쉬운 듯 했는데 마지막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문제 읽어볼까요? 다음은 2주기와 3주기 원소의 안정한 이온을 나타낸 거다. 모든 원자는 아니고 앞쪽에 있는 거와 뒤쪽에 있는 거 8개 나와 있네요. 리튬 플러스 베릴륨 플러스일까, 산소 마스일까, F 마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자, 특별한 거 없죠? 그러면 바로 보기로 가죠. 그러면서 첫 번째 전자 배치는 Mg 플러스 이가와 산소 마스일까. 자, 12번에서 전자 2개 잃었고 8번에서 전자 2개 얻었으니까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2p의 전자 6개로 등전자죠. 요렇게가 등전자. 그쵸? 1s2, 2s2, EP6. 그 다음에 이렇게는 자, 18개 전자로 1s2, 2s2, EP6, 3s2, 3p6로 또 등전자. 요렇게는 헬륨과 똑같은 1s2 하면서 등전자. 자, 그룹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서 키업번 마그네슘 플러스 이가와 산소 마스 이가는 등전자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Cl 마스와 자, 니은번 Cl 마스와 황 마스 이가 17번, 16번 유액전화에 의하면 얘가 작아야 되고 전자 반발, 전자 더 얻으면서 전자 반발에 의하면 황이 또 더 커야 되고 두 효과에 의해서 황 마스 이가가 더 크다. 뒤에 게 더 크다 하니까 니은번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베릴륨 플러스에서 한 개 전자 제거할 때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리튬 플러스보다 크냐 작냐. 자, 리튬 플러스하고 베릴륨 플러스 이가의 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래요. 자, 어떻게 되나요? 리튬 플러스 이온 에너지 하면 이거는 리튬의 2차 이온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베릴륨 플러스 이가의 이온 에너지 하면 베릴륨의 3차 이온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록 원자의 종류는 달라도 2차와 3차의 차이는 원자 다른 거는 도토리 키재기 차이. 하지만 1차와 2차, 2차와 3차 이렇게 차수가 다른 것에서는 큰 차이. 그래서 3차가 더 커야 된다. 훨 크다. 이렇게. 또는 산화수 클수록 산화수가 다르면 산화수가 클수록 이온에너지 전자체도 크다. 이 원리로 풀어도 되고요. 이 원리로 풀어도 되고. 그래서 베릴륨 플러스 이가가 리튬 플러스보다 크다. 디귿번 맞았네요. 실제로 값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값을 비교해 보면 자, 리튬의 2차는 7300, 7300이고 베릴륨의 3차는 14000. 두 배나 크네요. 그쵸? 두 배. 같은 중성 원자는 뭐
이들에 의하면 도토리 키재기죠. 7천이나 차이 나는데 여기는 겨우 뭐 300밖에 차이 안 나잖아. 여긴 도토리 키재래. 여기는 엄청 큰 차이. 그렇죠? 그러니 산화수가 클수록 이온화제 전자차가 더 크다. 이거 써먹어도 무방하다. 항상 맞는다 생각하고 쓰면 되겠죠. 알았죠? 원자의 종류가 비록 조금 달라도 뭐 1번 원자와 뭐 100 몇 번 원자 이렇게 비교하지 않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비슷한 원자, 전자수가 비슷한 것끼리 비교할 테니까 산화수가 큰 것이 크다. 이렇게 하면 금방 디귿번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17학년도 03번 문제. 자, 여기 상당히 중요한 문제 나왔죠? NO2와 NO2 마이너스, NO2 플러스. 이렇게 세 개. 상당히 유명한 놈이죠. 자, 문제 나온 순서대로 NO2부터 보면 NO2는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VSEPR 로 설명 못한댔죠. 그래서 뭐라? 얘는 암기하라 했었죠. 암기. 이건 별 수 없어요. VSPR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VSPR로 못 풀어요. 그러니까 VSPR로 막 풀려고 큐하면 안 돼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어떻게 외우랬죠? 얘는 질소에 홀전자 있고 이렇게 구분형에 한쪽에 산소는 단위결합, 한쪽은 이중결합. 그러면서 공면을 갖게 되죠. 그쵸? 공면 가져서 NO 결합은 모두 다 동일.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비공유성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여기에 마이너스 이쪽 단일 결합 있는 산소는 마이너스, 질소는 플러스 형식전을 갖고 있는 구조다. 그 다음에 중심 원자 질소는 sp2 운성 오비탈. 자, 그 다음에 내각. 여기 내각은 홀전자가 밀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내각은 120도보다 오히려 뭐한다? 커진다. 그래서 실제 각은 132도나 돼요. 자, 이게 바로 NO2. NO2 외우기 힘들다 싶은 학생은 NO2 마이너스 가지고 NO2 마이너스는 질소에 산소가 2개 하면서 질소 그다음에 마이너스죠. 그러면 질소 원자가 전자 5개, 마이너스가 전자는 얻었고 그 상태에서 산소 2개 1 곱하면서 빼주고 나누기 하면 한 쌍의 비공전자쌍. 그래서 입체수는 얼마? 입체수는 3 따라서 sp2 송 오비탈 갖는다. 그 다음에 sp2니까 평면 삼각형에서 하나는 비공유성 나머지는 산소. 그 다음에 중심 원자 질소의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다리 하나 더 만든다면서 왼쪽에 또는 오른쪽에. 근데 주변 원자 동일하니까 대표로 하나 그리면서 공명이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결합들이 2개 있는 산소는 비공유성 2쌍, 하나 있는 애는 3쌍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형식잖아. 다리 하나 있는 산소는 마이너스, 2개 있는 건 제로. 그 다음에 질소 원자과 전자 5 빼기 질소에 비공유전자 2개 빼기 다리 3개 하니까 얘는 제로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비공유 전자쌍에서 홀전자 하나를 떼내면 그게 누구다? NO2다. 이렇게 하면 NO2 간단히 금방 외울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구분형 구조 됐고 요 질소 혼소비탈 sp2 질소 혼소비탈 sp2 NO2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요 내각은 비공전자쌍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밀어내는 게 힘이 세죠. 아까 홀전자보다 센 거죠. 그러다 보니 얘는 내각이 뭐하더라? 120도보다 작아진다. 정확한 각도는 115도나 돼요. 자, 이게 바로 NO2 마이너스. 근데 NO2 마이너스 정도는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간단한 문자고 참 많이 나오는 분자니까 분자 구조 NO2 마이너스 정도는 여러분이 외워주시는 게 좋다. 알았죠? 나중에 HNO2 해주면 비공유전 단위결합 있는 산소에 이렇게 H가 붙으면 되는 거였죠. 비공유산 2쌍 있으면서. 자, 아무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O2 플러스. NO2 플러스는 얘는 자 NO2 플러스 역시 뽀로로 2로 푼다면서 질소 원자과 전자 5인데 플러스 전자 하나 잃었죠. 거기서 산소 2개 1을 곱하면서 빼주면 바로 제로. 그러면 입체수 얼마? 2 플러스 제로에서 2. 따라서 입체수는 2 sp2 sp 온소비탈.
그러면 한가운데 질소 있으면 선형 분자에 왼쪽에 산소, 오른쪽도 산소, 그 다음에 중심 원자 옥텟 기체 만족하자 하면서 다리 2개 넣어줘야 되는데 주변 원자 똑같으니까 양쪽에 하나씩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산소에 다리 2개씩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 2쌍씩 넣어주면 최종 질소에 플러스 형식전압, 나머지는 제로 하면서 얘는 선형 분자, 그리고 내각은 180도나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NO2 플러스 같은 경우도 유기화학에서 니트로와 반응 뭐 등등 해서 상당히 또 잘 나오는 놈이고 하니까 CO2랑 똑같이 생겼다면서 이것도 암기 수준까지 가는 게 아주 좋다. 기억해 두시면서, 자, 세 개의 분자 구조 다 그려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기억부터 NO2는 구분형 분자이다. 맞죠? 구분형 분자다. 쌍극자 모멘트도 0이 아닌 극성 분자. 두 번째는 쌍극자 모멘트 0이죠. 세 번째 역시 쌍극자 모멘트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아무튼 자, 기억번 구분형이다.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NO2 플러스에서 질소는 혼소미터 SP다. 역시 맞았죠? 자, 그 다음에 결합각 ONO 바로 어디 내각? 요 내각을 말하는 거죠. 요 내각 누가 더 큰 거예요? 120보다 크다, 120보다 작다 했으니 누가 더 커야 돼요? 누가 더 커야 되죠? NO2가 더 커야 되죠. 그렇죠? NO2가 더 크다 하는데 NO2 마스가 NO2보다 크다 했으니 틀렸네. 그러면 답은 기억과 니은 3번.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요 세 개 분자. 자, 분자 구조 아예 그냥 통으로 외우고 다니는 것도 좋아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됐어요. 이번에는 17학년도 MD 04번 문제. 자, 역시 MO 문제로 이번에는 B2, C2, N2에 대한 MO 문제네요. 그럼 B2부터. B2는 비원자가 원자과 전자 3개. 따라서 6개, B2는 6개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면, 그러면 B2는 결합차수 몇 차예요? 1차에 홀전자 2개 있으면서 상자성 되겠죠? 그 다음에 C2, N2 질문하면 그때 하나씩 찾도록 하죠. 그래서 바로 기억번 B2는 반자성이라 상자성 틀렸고요.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C2래요. C2. 그러면 C2는 탄소가 원자과 전자 4개니까 C2에선 총 8개의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 계속 막 하고 있어.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 뭘 찾으라는 거예요? 호모 찾으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호모가 되겠죠? 따라서 2P가 만든 파이다 해서 니은번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B2와 N2에서 반결합성 궤도함수에 있는 전자 수는 같다. 자, 현재 B2는 이와 같이 된 게 B2였죠? 그러면 B2에는 자, 디귿번 B2에는 반결합성, 요게 반결합성 2개. 자, 그 다음에 N2 하면 10개의 전자면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역시 N2 역시 2개. 서로 같다. 맞았네요. 그렇죠? 원자과 전자만 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같다.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어요. 17학년도 0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난이도 하짜리. 간단한 문제죠. 자, 뭐 금방 지문 읽으면서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자,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이상기체의 가정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거 찾아라 이런 거. 그러면서 첫 번째 기체 입자 충돌은 완전 탄성이다. 맞죠? 이상기체의 가정으로 완전 탄성체다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체 입자 사이에 분산력은 없다. 분자한 인력 또는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이상기체의 가정이죠. 그 다음에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체 분자 자신의 부피는 없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 따라서 분산력은 없다 해야 되는 거니까 니은번 틀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P와 T가 일정할 때, 즉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는 N에 비례한다. 자, 이상기체 하면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죠. 여기서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다. R은 상수니까 바로 일정하다 잡으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러면서 디귿번 맞았어요.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3번 됐네요. 이번에는 17학년도 MD 0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중하인 문제로, 자, 문제부터 볼까요? 자, 그림은 알루미늄 결정의 입방 단위 세포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하면서 A와 C는 단위 세포의 마주보는 두 면이고 P는 단위 세포를 이등분하는 단면이다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자, 이 구조가 무슨 구조인지 우선 입방체는 SC 단순 입방과 채심 입방 구조, 그 다음에 면심 입방 구조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 누군지 찾아야 되는데 현재 그림이 뭔가 좀 이상해요. 자, 이들의 공통점은 우선 뭐가 성립해야 되죠? 정육면체에서 이러한 정육면체에서 먼저 꼭지점마다 원자가 있고 모든 꼭지점에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있는 원자가 더 이상 없으면 이게 바로 단순. 추가로 있는 원자가 면 중심에 있다면 면심 입방 구조. 센터에 있다면 채심 입방 구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건데 자, 지금 이 첫 번째 선제 조건 꼭지점마다 원자가 있어야 된다. 꼭지점마다 지금 보는 것 같이 꼭지점마다 원자가 있어야 된다. 이 선제 조건이 여기서는 만족되지 않고 있어요. 즉 단위 세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조금 잘못 잘라낸 거죠. 그래서 자, 잘라낸 거를 좀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바꿔준다면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우선 제일 먼저 반복된 구조를 밑에도 역시 또 그대로 또 그려보자. 밑에도 또 그려보자 하면 현재 보면 이거를 가라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분명 위에 거랑 다르죠? 그러면 나라 해보고 그럼 이거는 지금 보니까 뭐예요? 맨 위에 가랑 똑같네요. 그쵸? 그러면 가나 가. 그러면 그 다음 누굴까? 나. 이렇게 우선 예상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자, 위에 있는 나랑 똑같은 거를 밑에다 그려보자. 넣어보자. 반복되게 해서 넣어보자. 하면서 넣어보고 나면 원자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고. 맞죠? 한가운데, 면 한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잘라낸 거를 이렇게 아이고, 너무 진하네요. 좀 얇은 걸로. 잘라낸 걸 이렇게 잘라보자고요. 이렇게 잘라내면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때 드디어 꼭지점마다 원자들이 있는 형태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선제 조건, 꼭지점마다 원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선제 조건이 만족됐고, 그 다음 추가로 원자 더 있는데, 추가로 있는 더 있는 원자는 어디에 있네요, 지금? 면 중심에 존재하고 있네요. 면 중심에 추가로 원자 더 있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무슨 구조였던 거예요? 이것은 세 가지 결정 구조 중 면심입방 구조였다. 이렇게 면심입방 구조였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보기들 답할 수 있겠죠? 면심입방 구조니까 원자당 배수는 4개가 아니라 몇 개죠? 12개. 틀렸어요. 자, 순간 원자수로 착각할 뻔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 급하면 이제 원자수로 잘못 읽고 실수할 수 있겠죠? 조심해야 돼요. 글자 끝까지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배수는 12개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단위 세포당 원자수는 6개가 아니라 4개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원자 사이 최단 거리는 한 면의 길이가 a. 자, 이게 2분의 a라 했으니까 요 전체 한 면의 길이는 얼마예요? a인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 원자와 요 원자 사이 거리 이게 바로 최단 거리가 되겠죠. 즉 옆에 있는 그림에 의하면 이 원자와 이 원자 사이의 거리가 바로 최단 거리, 맞닿아 있는 건 최단 거리. 그러면 얘는 빗변의 절반이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빗변은 루트 2a이고 그것의 절반 2분의 루트 2a다 해서 디귿번 맞았다. 답은 디귿 하나 2번이 되겠어요. 됐죠? 전 그림이 좀 특이하게 매번 친절하게 구조를 알려줬었는데 여기서는 약간 불친절하게 여러분 응용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하 정도 되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17학년도 07번 문제. 자, 문제부터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비상용액에 대한 게 나왔는데 비상용액이
한 5년 뭐 이 정도 상당히 뜸뜸하게 나오는 건데 자 잊지 않고 그래도 공부해야 돼요. 자 아무튼 그림은 일정 온도에서 이산화황 CS2와 아세톤 아세톤은 그냥 A라고 좀 칭할게요. 아세톤 혼합용액에서 CS2의 몰 분율에 따른 각 성분의 증기압을 본 거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상 용액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직선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직선보다 위쪽 향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용액은 양의 편차를 갖는 비이상 용액이다. 이와 같이 되겠죠. 즉 CS2와 CS2 간의 분자 인력 and 그다음에 아세톤과 아세톤 간의 분자 인력보다 CS2와 아세톤 간의 분자 인력이 작은 경우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평균값하고 그다음에 이 서로 간의 인력이 비교했을 때 서로 간의 인력이 더 작은 거. 자, 이런 게 바로 양의 편차를 갖는 거죠. 라울의 법칙으로 계산된 증기압과 그다음에 실제 증기압을 비교했을 때 실제 증기압이 더 큰 게 라울의 법칙. 양의 편차. and 그리고 용액 형성될 때 용의 엔탈피 얘는 역시 양수. 양의 편차가 양수 이렇게 외우면 금방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된다. 이게 바로 비이상용, 양의 편차가 비이상용의 우선 기본적인 거 이와 같이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현재 X축이 CS2의 몰 분열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끝단 350 이것은 얘는 CS2의 순수한 증기압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 끝단 250 이 값은 순수한 아세톤의 증기압이 또 될 거예요. 자 우선 이와 같이 우선 그래프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순수한 증기압력이 CS2하고 아세톤 중에 CS2 더 크죠? 그렇다면 서로 간의 인력 자 바로 요 두 개요. 요 두 개 서로 간의 인력은 누가 더 크겠어요? 순수한 액체에서 서로 간의 인력은 CS2보다 아세톤에서 더 크다. 아세톤이 더 크다. 이렇게 자 됐고 그런 다음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1번 라르 것을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 거죠. 양으로 벗어나고 있는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순수한 아세톤의 증기압은 얼마였네요. 250이었죠. 350이 아니라 250. 350은 CS2의 증기압력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혼합용에서 CS2의 몰 분율 0.13일 때 증기상에서 아세톤의 몰 분율 자 우선 먼저 푸는 거 어떻게 푸는 거죠? 각각의 현재 이 몰 분율에서 각각의 증기압을 구하고 CS2와 그 다음 아세톤의 증기압을 구하고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 뭘 구할 수 있죠? 토탈 증기압을 구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증기상에서 아세톤의 몰 분율을 하면 이거는 돌턴의 분화법칙에 의해서 토탈 증기압분의 아세톤의 증기압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위에 있는 데이터 읽어오면 0.13일 때 쭉 올려서 첫 번째 요점의 압력이 현재 150이라는데 이 150은 누군가요? 현재 요 라인은 아세톤이야 CS2의 증기압 곡선이기 때문에 이 150은 CS2의 증기압력이에요. 그러면서 CS2 증기압은 150이라고 읽혀졌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올려볼까요? 올려봤더니 이번에는 자, 요 라인과 만나고 있는데 이 라인은 누구의 증기압이다? 아세톤. 그렇다면 요 점의 압력 220이란 이 값은 누구의 증기압력이다? 아세톤의 증기압력이다. 자, 그러면 전체 증기압도 구해졌네요. 둘을 더해주면 전체 증기압은 370토르. 따라서 증기해상에서 아세톤의 몰 분율은 370분의 아세톤의 증기압력 220 약분하면 37분의 22 되겠네요. 자 그런데 370분의 150 헬스가 틀렸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분자 인력은 CS2와 아세톤 중 누가 더 크니? 우리 아까 처음에 찾아서 썼죠? 순수한 증기압력 가지고 아세톤이 더 크다. 해야 되는데 CS2가 더 크다 했으니까 역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분자간 인력은 분자 인력 하면서 CS2와 아세톤 서로 간의 인력은 자기들끼리 인력의 평균값보다 뭐한 놈했죠? 얘는 양의 편차를 갖는 거로 서로 간의 인력이 더 낮은 거죠. 즉 섞임을 비선호하는 그런 애인 거죠. 따라서
더 작다 하면서 이것이 평균값보다 작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17학년도 08번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자, 이거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문제 하면서 X축은 온도 T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엔트로피, 표준물 엔트로피예요. 하면서 온도가 증가하면 우선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요 개념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상전이 한다 하면 그때 온도는 일정한 조건에서 급격히 증가. 이런 개념.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개만 알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서, 자, 문제 계속 읽어볼까요? 우선 1기압에서 한다 했으니까 표준 상태고, 그 다음에 50칼빈부터 출발해가지고, 고체 상태의 산소가 액체를 거쳐 최종 기체. 그러면, 급격히 증가한 데가 상전이 하는 데다. 해놓으면, 처음 시작 여기는 누구다? 여기는 고체였던 거고요. 여기 상전이, 요 상전이 때는 요 부분 59에서 6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그럼 얘는 뭐다? 얘는 상전이. 고체에서 그 다음 액체로 간댔으니까 O2 고체가 O2 리퀴드로 상전이 되는 거. 그러면서 상전이 엔트로피. 용융 엔트로피가 되겠죠. 용융 엔트로피 변화량은 67 빼기 59에서 9 얼마 8줄 퍼 칼빈 몰 이렇게 구해질 테고요. 그 다음 요 과정에서는 누구다? 액체 상태에서 온도 증가 시 엔트로피 증가한 거다. 그러면 그 다음 급격히 증가 요 다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 구간은 O2 리퀴드가 O2 가스로 또 상전이 되는 구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누구 할 수 있어요? 증발 엔트로피도 구할 수 있네요. 94에서 170까지 증가했으니까 증발 엔트로피 이것은 76줄 퍼 칼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요 구간은 기체 상태에서 온도 증가 시 엔트로피 증가 된 거예요. 자, 됐죠? 자, 우선 이렇게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상전이 시 온도 변하지 않는 데서가 이 54라는 것, 54칼빈은 이게 바로 녹는 점, 어는 점 또는 녹는 점 되는 거고요. 90칼빈은 이것은 끓는 점이 되고 있을 거예요. 정상 끓는 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우선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자. 알았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얘는 엔트로피 이것은 엔트로피 변화량, 온도 증가 시, 자, 상전 이런 거 없이 단순 기체 상태에서, 뭐 또는 액체 상태에서 엔트로피 증가, 온도 증가 때 엔트로피 증가 이것은 얘는 인테그랄 T분의 dQ 이렇게 해서 구한다면서 이게 최종 결과 보면 몰수 곱하기 그 다음에 CP 곱하기 ln의 T1분의 T2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 식은 여러분 편입을 준비하게 되면 이것도 외워야 되긴 하겠지만 우선 MD 때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되고요. 이 식 몰라도 되고 단지 이것만요. 엔트로피 변화량은 뭐에 연용량 CP에 비례한다. 뭐 부피 일정 조건에서 온도 올렸으면 CV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냥 아무튼 연용량에 비례한다. 그러면서 여기 온도 증가 구간에서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바로 연용량과 비례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고체가 제일 급하고 그 다음에 기체가 제일 완만하니까 연용량 CP 또 뭐 CS 비열 뭐 누구라도 상관없고요. 고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가 제일 작다. 이런 것도 여기서 이런 정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무튼 우선 그래프 해석해봤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기억번 70칼빈에서 O2는 뭐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끓는 점과 녹는 점 사이 온도니까 70칼빈은 얘는 액체이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니은번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뭐죠? O2 리퀴드가 O2 가스로 상전이 되고 있는 거죠. 상변화 일어나고 있는 구간. 그렇다면 여기서의 깁스에너지 변화량은 얼마야 돼요? 상전이 온도에서의 상전이 때 깁스에너지는 0이죠. 그쵸? 깁스에너지는 변화 없다. 일정하다. 일정하다 하니까 0보다 작다 아니가
0이다 해야 되니까 니은번 틀렸어요. 그쵸? 상전이 온도에서 상변하는 깁세지 변화 0이다. 어떻게 깁세지 0이죠? 깁세지는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자, 여기 S가 바로 또 만약에 끓는 점이었으니까 끓는 점의 온도분의 증발 엔탈피, 그 다음에 엔탈피가 또 증발 엔탈피 하면서 현재 온도가 상전 온도 끓는 점이었다면 이거 약분되면 결과적으로 증발 엔탈피 빼기 증발 엔탈피가 깁세지는 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자, 니은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끓는 점에서 O2의 표준 증발 엔탈피를 구하래요. 자, 우리 방금 그래프로부터 증발 엔트로피와 그 다음에 끓는 점의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증발 엔탈피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증발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것은 끓는 점분의 증발 엔탈피다. 이렇게 하면 증발 엔탈피 구해지죠? 증발 엔탈피는 무엇이다? 끓는 점 온도 곱하기 증발 엔트로피 하면서 끓는 점은 90 칼빈, 그 다음에 증발 엔트로피는 76 줄 퍼 칼빈. 그러면 단위는 칼빈 약분되면서 줄 퍼 몰 해서 90 곱하기 76. 90 곱하기 76 줄 퍼 몰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4번 됐어요. 자, 이 문제 역시 분명히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자, 이번에는 17학년도 09번 문제. 자, 25도시에서 C3H6 현재 불포화 탄화수죠. 이 경우는 이것의 연소 반응에 대한 열화학 반응식이다 하면서 산소와 반응해서 CO2와 물 됐고, 그 다음에 엔탈피가 마이너스 2060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소 엔탈피가 되는 거죠. 누구의 C3H6 가스의. 자, 우선 문제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정보로 CO2 가스와 H2O 리퀴드의 표준 생산 탈피는 각각 마이너스 390, 마이너스 290 이렇게 이와 같이 나와 있고요. 데이터만 잔뜩 있네. 자, 그런 다음에 기억번 엔트로피 증가 아니에요. 진짜 잘 묻고 있죠. 이거는 델타 N 가스로 구하면 된다 하면서 델타 N 가스가 무슨 값인가요? 생소물 쪽은 3, 반응물 쪽은 1 플러스 2분의 9. 그러면 2분의 11, 즉 5.5. 그러면 델타 N 가스는 음수죠. 따라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음수. 증가한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요 C3H6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현재 C3H6가 관련된 반응식, 이 반응 엔탈피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이 반응 엔탈피라는 것은 얘는 3 곱하기 생성물인 3 곱하기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 그 다음에 플러스 또 3 곱하기 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그 다음에 빼기 C3H6의 표준 생산 대피, C3H6 기체의 표준 생산 대피 하면서 이 값 알고 있고요. 마이너스 390이라고, 또 이 값은 마이너스 290이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엔탈피는 마이너스 2060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자, 이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구하려는 C3H6 가스의 표준 생산피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90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90, 그 다음에 빼기에 마이너스 2060 해주면 되죠. 그러면 최종 얼마 나오냐면 20kJ 나오는 거 맞아요. 20kJ per 몰 이렇게 나오는 거 맞더라. 그래서 니은번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은 네버너지와 엔탈피. 또 묻네요. 그쵸? 그러면 네버너지는 엔탈피 마이너스 RT에 델타 N 가스 하면서 델타 N 가스가 무슨 값? 음수. 따라서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엔탈피에다가 빼기의 음수니까 어떤 양수 더하는 꼴. 그렇다면 내부 에너지는 엔탈피보다 뭐 해야 된다? 클 수밖에 없다. 해서 내부 에너지는 엔탈피보다 크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니은 4번. 이번에는 17학년도 MD 10번 문제. 자, 문제를 먼저 볼까요? 현재 온도 T에서 탄산, 칼슘, CaCO3 분해 반응. 열화학 반응식이래요. 그러면서 탄산칼슘이 분해되면 CaO 고체와 CO2 가스 이와 같이 되고 있고요. 2번의 표형상수 KP는 1이라는데 자 KP 표형 계산식을 먼저 보면 고체니까 다 빠지고 누구만 남네요? CO2. 그러면서 CO2의 압력이 분압이 바로 표형상수. 그러면서 이 표형상수 1이래요. 자 그렇다면 요 얘기는 용기 내 CO2의 분압이 얘가 1atm만 되면 이게 바로 무슨 상태? 표형 상태라는 거야. 표형 상태. 알았죠? 1기압만 되면 표형 상태. 그 만약 1기압보다 작거나 크면 정 또는 역반응 해가지고 CO2를 1기압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랬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 명심해야 돼요. 반드시 용기 내에는 기체 상태의 CO2 가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체 상태의 CaCO3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진 않아요. 섞여 있어요. 또 고체 상태의 CaO 고체도 같이 있어야 이게 바로 표형 상태. 이게 바로 표형 상태였죠. 고체양은 얼마 있든 상관없고 기체는 얘는 반드시 얼마 1기압로만 있어주면 이게 바로 표형 상태다. 알았죠? 자, 됐고 그런 다음 질문을 볼까요? 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엔탈피와 엔트로피도 알려주고 있었어요 지금. 자 그런 다음 첫 번째 1번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CO2 압력은 1기압이다. 방금 열심히 그 얘기한 거죠? 맞았고요. 그 다음에 2번 바로 2번이 틀렸네요. 델타 G제로는 마이너스 RT의 ln KP 이것에 의해서 KP가 1이니까 델타 G제로는 얼마? 0이 돼야 되죠. 0. 그래서 틀렸다.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이다.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현재 온도 T는 1000켈빈보다 높냐 낮냐 묻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게 좀 어려운 거였는데 자 이걸 이렇게 푸는 거예요. 델타 G0 이것은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 제로인데 이 값이 얼마 위에서 0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즉 여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온도 T를 구할 수 있다. 온도 T는 얘는 엔트로피 분의 엔탈피 하면서 엔트로피는 163 줄 퍼 칼빈이고요. 엔탈피는 178 킬로줄, 즉 178 곱하기 10의 3승 줄. 그러면 보세요. 줄줄 약분되고 칼빈 위로 올라가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 163분의 178 이 부분은 분명 1보다 큰 값이죠. 거기에 또 10의 3승 있으니까 따라서 온도 T는 따라서 현재 실험하고 있는 온도 T는 분명히 1000칼빈보다는 높은 온도일 것이다. 실제로 계산기 두들겨 보면 1092칼빈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맞았다. 그 다음에 4번 CaO 고체 첨가는 평형이동 시키지 않죠. 즉 CO2의 분압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부피를 절반으로 감소시켰다. 그러면 CO2 압력은 1atm에서 V에선 1atm이지만 2분의 1 V로 감소시키면 얼마? 2기압이 되면서 평형상수 K보다 큰 상황이 됐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역으로 평형이동이라면서 다시 얼마? 1기압이 되어야 한다. 다시 1기압이 된다 하면서 평형에서의 CO2 압력은 처음에 1기압, 새로운 평형에서 역시 1기압 변하지 않았다. 맞았네요. 역시 MD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 문제죠. 아주 옛날부터 지금 또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로 표형상수가 간단히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되는 과정에서는 자 변할 수 없다. 변하면 안 된다. 부피를 감소시켜도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온다. 알았죠? 분모항이 없거나 분자항이 없는 표형 계산식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됐네요. 이번에는 17학년도 11번 문제. 자 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는 용해도 침전평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우선 AGC의 용에 관련된 표현 방식 하면서 우리는 보통 첫 번째 식만 쓰는데 여기서는 CL 마스가 계속 붙어서
AgCl2 마이너스 이게 차기온이에요. 차기온 만드는 이런 과정까지 소개되어 있네요. 이런 방법도 알아야 되냐? 신경 쓸 거 없어요. 주어지는 정보니까 주어진 정보 활용만 할 줄 알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고 자 볼까요? 우선은 AgCl 고체를 물에 용해시킨 용해 1과 첫 번째는 그냥 물에 녹였다. 순수한 물에 녹였다. 이거 되는 거고 이게 용해 1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0.1 몰롱도 NaCl 수용액에 용해시킨 용액 2. 자, 이거는 공톤이 효과죠. CL 마스의 농도가 0.1 몰농도인 용액에서의 AgCl의 용액 공톤 효과. 이렇게 두 개 준비해놨네요. 그러면 용해도는 용액 1하고 우선 AgCl의 용해도는 1번 용액과 2번 용액 중에 2번 용액은 공통 이온 효과 있기 때문에 용해도 감소해서 1번 용액이 더 크다. 우선 정성적으로 이와치하는 거고 정량적 계산 어떻게 하면 되죠? AgCl 고체가 용해되면 Ag 플러스와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AQ 그러면서 순수한 모습 용해된다면 S만큼 용해되면 S만큼 생기고 S만큼 생기고 하면서 S의 제곱 둘에 곱한 거 S의 제곱이 KSP 하면서 용액도 구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번 용액인 거고 2번 용액은 CL 마스 0.1인 상태에서 S 프라임만큼 용해된다고 치면 S 프라임 생기고 플러스 S 프라임 생기고 그런 다음에 둘의 곱이 KSP 할 때 얘 매우 작을 테니까 근사로 무시하면서 바로 0.1 곱하기 S 프라임이 KSP 자 계산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산하게 되죠. 그러면 용해도는 위에 거는 루트 KSP 아래 거는 0.1분의 KSP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질문은 AG 플러스의 농도는 1번 용액과 2번 용액 중 누가 더 크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AG 플러스의 몰 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AG 플러스의 몰 농도는 그대로 S 또는 S 프라임. 그러면 S는 KSP가 2.0 곱하기 10만 10승이었으니까 바로 루트 씌우면 루트 2 곱하기 10의 마스 5승 여기서 S 프라임은 0.1분의 KSP 하면서 2 곱하기 10의 마스 9승 하면서 1번 용에서 AG 플러스가 더 크다. 용에도 큰 게 AG 플러스 당연히 크겠죠. 그러면서 뭐 정성적으로 풀어도 되고 또는 정량적 계산도 되고 아무튼 1번 용액이 2번 용액보다 크다. 기업번은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AgCl AQ의 농도는 두 용에서 같니라고 하고 있는데 AgCl의 AQ는 바로 여기 있는 걸로 두 번째 반응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반응식을 이용하자면서 그러면서 K1이라는 값은 두 번째 반응식을 하면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Ag 플러스의 몰농도 곱하기 Cl 마스의 몰농도분의 AgCl의 물에 녹아있는 AgCl의 농도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요 AgCl의 농도라는 것은 정리하면 AgCl의 농도라는 것은 K1 곱하기 Ag 플러스의 몰농도 곱하기 Cl 마스의 몰농도 인데 지금 위에 보면요 위에서 요 KSP란 거가 Ag 플러스의 몰농도 곱하기 Cl 마스의 몰농도 이거예요. 따라서 요 밑에 분모항이 전체는 그냥 뭘로 KSP라 해도 무방하겠죠. 그러면 AgCl의 몰농도란 것은 K1 곱하기 KSP 이렇게 되면서 그냥 어떤 상수만 남았죠. 그러면 Cl 마스의 몰농도 얼마든 Ag 플러스의 몰농도 얼마든 AgCl의 몰농도는 둘의 곱 그럼 얼마인가요? 4 곱하기 10의 마스 7승 몰농도이다 하면서 1번 용액과 2번 용액에서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번 맞았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AgCl2 마이너스 자 이것의 농도 구하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반응식을 이용하면 되더라 하면서 K2라는 것은 얘는 밑에 분모 AgCl의 몰농도 그 다음에 Cl 마스의 몰농도 위에 분자는 우리가 구하려는 AgCl2 마이너스의 농도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AgCl2 마이너스 농도라는 것은 K2 곱하기 AgCl의 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Cl 마스의 몰 농도 하면서
자, 그러면서 요거 일정하고요. 이것도 현재 두 용액, 1번 용액, 2번 용액 당연히 뭐 다 같은 거야 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둘은 다 같은 거니까 CL 마스 농도에 비례한다. HCl2 마이너스 농도는 CL 마스의 몰 농도에 비례한다. 이러한 결과. 그러면 1번 용액과 2번 용액 중에서 CL 마스 몰 농도는 2번 용액에서 더 컸으니까 H2 마이너스의 농도는 2번 용액에서 더 크다. 2번에서가 1번보다 크다. 이것도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이거는 침전 평형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뭐 평형 계산, 산염기라 침전 평형이라 말하기도 뭐 애매한 평형 계산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자, 좀 신유형의 문제인데 위에 주어진 평형 방식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 이 문제는 그래도 잘 풀었더라고요. 뭐 어떤 학생은 수치 대입법 같이 대입해서 찾았다. 하나씩 보기 보면서 그냥 대입해 보니까 맞았더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 맞다고 하니까 나머지도 쭉쭉 그냥 맞게 되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자, 아무튼 뭐 학생들 다들 잘 푸는 것 같은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17학년도 MD 12번 문제. 역시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로 난이도 하짜리. 자, 먼저 메카이존 1단계, 2단계에 나와 있고 전체식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전체식 먼저 구하자면서 두 메커니즘을 더하면 NO2 두 개가 반해서 NO와 NO3 만들어졌는데 다음 단계에서는 이 NO3가 또 반응하네요. 즉 얘는 뭐란 얘기예요? 얘는 생성되었다가 소모되는 중간체. 자, 그리고 CO랑 반해서 NO2와 CO2. NO2 두 개 중 하나가 약분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 반응식은 NO2가 CO, 2단계 CO가 또 반응물이죠. 그 다음에 생성물은 NO 하나와 그 다음에 CO2 하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 K, 속도 상수 K.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있어요. NO2가 소모되었다가 생성됐으니까 이 NO2는 촉매겠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왜? 여기 봐봐요. NO2 두 개가 반응한 다음 나중에 다시 하나. 즉 원래대로 다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는 소모됐죠. 그래서 NO2는 촉매라고 하면 되고 얘는 반응물이에요. 반응물. 얘는 촉매가 아니라 반응물이다. 이거 조심하자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선 전체식과 그 다음에 중간체가 누군지까지 찾아놨고요. 자, 현재 이게가 중간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속도 결정 단계를 이용해서 속도식 구하자는데 1단계가 느림. 이래서 난이도가 이제 뚝 떨어지는 거예요. 1단계 RDS다. 여기가 RDS다. 따라서 속도식 V는 V1과 똑같다면서 K1 곱하기 1단계의 반응물 NO2가 두 분자. 그럼 여기 제곱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속도식도 완성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옳은 걸 골라라면서 자, NO2와 CO는 2대 1로 반응한다. 맞나요? 지금 전체 반응식에 의하면 이 전체식에 의하면 1대 1로 반응 중이죠. 따라서 1대 1이다면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NO2에 대해서 2차 속도식 따른다. 2차 속도식. 얘는 바로 맞았네요. 그렇죠? 답은 2번. 전체 차수는 2차였죠? 2차다.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속도 상수는 요 K1이 그대로 전체 반응의 K죠. 따라서 4번 또 틀렸고요. 그 다음에 NO가 중간체가 아니라 NO3가 중간체. NO는 생성물이죠, 지금. 그래서 틀렸다. 답은 2번. 이번에는 17학년도 MD 13번 문제. 자, 난이도는 중하짜리인데,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그림은 반응물 A가 생성물 P로 변환되는 반응에 대해 T1과 T2 두 온도에서의 반응물 A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접분속도식이죠. 그쵸? 자, 그러면 무조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알아? 차수와 속도 상수 구하는 걸 먼저 알아. 알았죠? 그러면서 시간과 농도에 대한 그래프에서 곡선. 그러면 0차 아니다. 그러면서 바로 뭘 구하자? 반감기 두 번 구하자. 그러면서 먼저 T1에서는 0.8에서 0.4까지 줄어드는데 얼마? 10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0.4에서 0.2까지 줄어드는데 또 얼마 걸렸어요? 10에서 20까지 또 10초. 그러면 얘는 몇 차 속도시 따르는 거예요? 1차 속도시 따른다. 그리고 T1에서 반감기는 10초. 따라서 속도 상수 K는 반감기가 K분의 ln2였으니 K는 얼마? 10분의 ln2 이와 같이 구해지네요. 그리고 T1의 세속도 상수니까 K1이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T2란 온도에서는 첫 번째 반감기 여기까지 해서 5초.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반감기에서 역시 또 5초. 1차인 거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T2 때 반감기는 5초였으니까 여기서의 속도 상수 K2라 넘버링 하면서 얘는 5분의 ln2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속도 상수가 현재 1대 2. 자, T2 때가 2배 더 크네요. 이와 같은 결과 찾아내면서 자, 차수와 속도 상수 다 구해졌네. 자, 그러면 이제 포기 봅시다. 기업번 T1에서 속도 상수는 10분 ln2, 단위는 1차니까 세크분의 1, 10분 ln2 딱 맞아 떨어졌죠? 기업번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T2에서의 반응 속도는 T1의 2배다. 2배인 거 맞죠? 니은번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자주 묻는 질문인데, 특정 시간 T에서의 속도를 구하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보통 접근 속도식으로 그 시간 10초에서의 반응의 농도 구한 다음 그 농도를 속도식이 어떻게 되네요? 1차였으니까 K 곱하기 A에 대해서 1차. 이 속도식에다가 구한 A의 농도를 대입하면 그 시간에서의 속도, 이 속도는 바로 순간 속도 되죠. 순간 속도 구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푸는 건데, 자, 이 문제는 공교롭게도 그래프에 10초 지점에서의 A의 농도 얼마인지 T1에서는 0.4다, T2에서는 0.2다 라고 각각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접근 속도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10초에서 T1에서의 속도, 10초에서의 속도 바로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속도 상수는 10분의 ln2, 그 다음에 곱하기 T1에서 10초 때의 농도 얼마? 0.4. 그러면 얘는 0.04 곱하기 ln2 이와 같이 될 거고요. ln2는 마지막에 계산하자고요. 필요에 따라. 자, 그 다음에 T2에서의 10초 지점의 속도 하면은 속도 상수는 5분의 ln2였고요. 그 다음에 농도 얼마죠? 0.2. 그러면 0.2 나누기 5 하면 0.04. 그 다음에 곱하기 ln2 하면서 자, 속도가 같네요. 그쵸? 농도 다르고 속도 상수 달랐는데 농도는 딱 절반이고 속도 상수는 T2 때가 딱 2배이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속도들이 둘이 같아요. 그쵸? 따라서 누가 크다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 3번 되겠네요. 이번에는 17학년도 MD 14번 문제. 자, 0.1 몰롱도 암모니아 수용액 있고, 그 다음에 표현 방식의 표현 상수까지, 뭐, 암모니아 약염기, 그래서 KB는 1보다 작다, 뭐, 제도 나와 있고, 여기는 물의 자체온화 반응도 소개해 놨네요. 그런 다음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NH4 플러스의 짝염기는 누구니? 하면, 짝염기 누구예요? 짝염기는 얘는 누구죠? 바로 암모니아죠, 그쵸? 따라서 OH-가 아니라 NH3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NH4 플러스는 약염긴 암모니아 짝산이기 때문에 얘는 약산이죠. 따라서 H 플러스보단 약하고 물보단 강하다 하면서 맞았어요. 뭐 답은 이미 1번 확인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이거 만났으면 바로 그냥 패스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풀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NH4 플러스의 산해리 상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 Ka 곱하기 산의 Ka 곱하기 그 산의 짝염기 Kb 곱은 뭐랑 똑같다? KW와 똑같다에 의해서 그래서 NH4 플러스의 Ka 값은 KB. 자, 이거는 NH4 플러스의 짝염긴 암모니아의 KB분의 KW 즉 1.8 곱하기 10의 마스 5승분의 10의 마스 14승 얘를 써야겠죠.
그래서 3번 맞았고요. 자, 그다음에 4번과 5번. 4번과 5번이 이제 최근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자, 보도록 할까요? 우선 제일 먼저 NH 암모니아는 물속에서 NH4 플러스와 OH 맛을 해야 된다. 초기에 0.1 몰롱도 있었는데 그중 X만큼 해야 되면 암모늄 이온 X만큼 생기고 OH 맛도 X만큼 생긴다. 자, 이와 같이 되고 있겠죠. 그러면서 암모니아와 암모늄 이온의 농도 합은 얼마? 둘의 합은 0.1 해서 4번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물의 자치온화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OH 마스가 이와 같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또 물의 자치온화 H2O가 또 해리 돼서 OH 마스와 H 플러스인데 방금 여기서 OH 마스가 X만큼 만들어졌죠. 이리로 온 다음 그런 다음 물의 자체 온화가 Y만큼 일어나면 여기 Y만큼 더 만들어진다. 여기 Y만큼 더 만들어진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가 성립해야 되나요? 여기 NH4 플러스의 농도에 H 플러스의 농도를 합해야 그게 누구랑 똑같다? OH 마이너스 NH4 플러스에다가 H 플러스를 더해줘야 이게 OH 마이너스랑 똑같다.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이게 전화균형. 아까 전에 위에 둘의 농도합은 0점이다라는 거. 이거는 요 내용은 질량 균형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전화균형에 대한 거예요. 지금 총 적분한 다음에 보면은 왼쪽에 양이온의 농도합은 음이온의 농도합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자, 우선 저는 바로 반응식을 아주 이렇게 풀었는데 이 전화균형은 손쉽게 푸는 방법이 있죠. 양이온과 음이온을 분류해보자. 그러면 양이온은 첫 번째 암모니아 해리 반응에 의해서 NH4 플러스 그 다음에 또 같이 만들어진 게 OH 마스. 이거는 음이온이죠. OH 마스 있고 그 다음에 OH 마스 있으면 반드시 물속에서 물의 자체 온화 때문에 누가 같이 있어야 된다. H 플러스도 같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 다 찾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양이온 농도들의 합은 음이온 농도의 합과 같아야 된다에 의해서 바로 요식 간단히 바로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화균형에 의해서도 5번은 맞았다. 이렇게. 그래서 전화균형은 처음에 이와 같이 푸는 거가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으면 힘들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오히려 질량균형 위에서 했던 질량균형보다 전화균형이 더 쉬워요. 물속에는 이온들만 찾아내면 되고 양이온, 음이온 분류만 잘할 줄 알면 금방 푸는 문제라 전화균형은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양이온들과 음이온 이들의 농도 관계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묻고 있으면 이 문제는 전화균형인가 봐 하면서 방금 제가 풀어드린 대로 이와 같이 푸는 훈련 하도록 하자고요. 알았죠? 이번은 17학년도 MD 15번 문제로 자, 문제부터 볼까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MD는 굉장히 좋아해요. 혼합용액을 두 약산의 혼합용액을 염기로 중화 적정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 자, 보도록 할까요? 현재 1양성적선산 HA, pK가 3.4래요. 그 다음에 HB라는 또 pK가 8.4. 둘 다 약산이네요. 그리고 산화세기는 앞에 게 더 세죠. pK가 더 작은 게 산화세기 더 세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혼합용액이 있고 이 혼합용액 50m씩을 준비한 다음에 변색 범위가 다른 두 시약을 각각 사용하여 하나는 브로모크레졸 버플 또 하나는 페노프탈레인 각각 넣어놓고 그 다음에 0.2 몰롱도짜리 NaOH로 적정했대요. 자, 우선은 NaOH 중화 적정한다. 현재 혼합된 거에서 HA와 HB가 혼합되어 있는 거에서 이거를 NaOH로 적정한다 하면 산화세가 앞에 HA가 더 세기 때문에 누가 먼저 1차로 HA가 먼저 중화되고 HA가 모두 중화되면 그제서야 HB가 중화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지시하기 브로모크레졸 퍼플의 변색 범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현재 가에서는 NaOH가 10ml, 나에서는 20ml 사용했다라는 이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가에서는 HA가 중화된 거고 나에서는 HA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HB까지 중화된 거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산에서 A가 이와시 된다. 즉 순서도 이와시 된다면서 그러면 우선 1차로 10에서는 HA 여기까지 잘 풀어놓고 여기서는 HB만 중화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20에 의해서 HA와 HB까지 모두 중화된 거다. 각각 준비한 거니까 알았죠? 각각 HA와 HB 혼합된 두 개 용액을 똑같이 준비해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브로모크레졸 퍼플을 넣어놓고 오른쪽에는 페놀프탈레인 넣어놓고 그 다음에 NaOH로 각각을 중화한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HA가 HB랑 혼합된 용에서 여기다 G시약을 동시에 다 넣어놓고 동시에 다 넣어놓고 처음에 10에서 HA가 중화되고 그 다음 10 이후에 또 20을 넣어서 HB가 중화된 거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알았죠? 문제 잘 읽고 풀어야 돼요. 어, 두 번째가 채석하면 완전히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우선 해석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참고로 페노프탈렌하고 브로모크레졸 퍼플이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그냥 참고 자료 같이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서 페노프탈레인 같은 경우는 얘는 염기성 조건에서 변색범위고요. 얘는 염기성 조건이 변색범위가 페노프탈린은 염기성, 브로모크레졸 퍼플이 산성 조건에서가 변색범위. 정확하게는 브로모크레졸 퍼플이 5.2에서부터 6.8까지, 페노프탈린은 8에서부터 9.6까지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수치까지는 몰라도 요거 변색 범위 이해가 된다. 또 산성 조건에서 변색 범위 되는 게 메틸 오렌지. 메테오 렌즈가 또 역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 메테오 렌즈는 변색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3.1에서부터 4.4까지예요.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는 변색 범위가 대략 산성이다 염기성 또는 조금 더 수치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알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자 하나 더 메테오 렌즈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 붉은색이고요.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염기성으로 가면 색이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노란색으로. 브로모크레졸 퍼플은 얘는 노란에서 자주색으로. 그 다음에 페노프탈레인은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자, 이것도 알고 다니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우선은 자, 첫 번째 요거 메테오렌즈는 산성 조건이 변색범위다. 브로모크레졸 퍼플도 역시 산성 조건, 페노프탈렌은 염기성이다. 알았죠? 요거는 꼭 좀 기억하자. 그러면 가에서는 HA만, 나에서는 HA와 HB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금방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HA가 모두 중화되면 NaOH로 모두 중화되면 NaA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약산의 짝염기니까 약염기 아닙니까? 약염기. 따라서 HA 중화점의 pH는 따라서 중화점 당량점의 pH는 7보다 높다. 그러니 브로모크레졸 퍼플 이거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는데 자, 이거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한 거예요. 바로 뭐죠? HA와 HB가 혼합된 상태에서 EA가 NaA로 중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약산 HB 이거 남아 있잖아요, 지금. 요게 남아 있으니까 요 놈이 pH를 뭐 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pH를 정하면 안 되고 이것도 얘가 내는 H 플러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고려하면 당량점의 pH는 7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 왜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남아있는 HB 때문에 그와 같이 됐다는 것까지 여러분은 눈치챌 수 있어야 됐다.
자, 됐고요. 자, 그런 다음 자, 농도 구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서 HA는 X몰 농도, HB는 Y몰 농도를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가에서는 HA만 중화된다 하면서 X몰 농도 곱하기 부피 50m 준비해놨죠? 이것은 NaOH가 0.2몰 농도짜리 얼마가 있었죠? 10ml. 자, 그러면 제일 먼저 HA의 농도, 즉 X값은 얼마? 50 넘어가면 0.04몰 농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거와 얘가 모두 중화돼서 가는 거죠. 따라서 X 곱하기 50 플러스 Y 곱하기 50ml. 이것은 간약 0.2몰 농도짜리 20. 그러면서 앞에 x 곱하기 50에는 0.2 곱하기 10과 똑같다. 이거를 또는 x는 0.04 이렇게 대입해서 최종 y 값을 구하면 즉 HB의 농도를 구하면 y 값도 역시 0.04몰 농도 이와 같이 동일 농도로 넣어놓고 실험을 시작한 거다까지 우선 확인되네요.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기 볼까요? 기업번부터 옳은 걸 골라라면서 기업번 실험 가에서는 HA가 열심히 A마수 중화되고 있고 HB는 변화 없죠. 아직 중화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A마스가 B마스보다 더 많다. 맞죠? 전 과정에 대해서 HA는 뭐 계속 중화되면서 A마스를 만들어내니까 A마스가 B마스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해서 기업번 맞았고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 중화하기 전 HA와 HB를 혼합한 상태에서도 얘가 더 강한 산이니까 HB보다 HA가 더 강한 산이니까 얘가 해리도 HA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는 A-와 B- 중 또 중화정에도 A-가 더 많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번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니은번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질문인데 자, 우선 이걸 먼저 떠올려야 되죠. 농도비 관련된 거 나오면 무조건 뭐 떠올려라? 무조건 어, 핸더슨 하세바크식을 떠올려라. 핸더슨 하세바크식이 완충용액의 pH 뿐만 아니라 완충용액이 아니어도 농도비 구할 때 쓰는 식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HA와 A마스의 농도비가 10일 때 HB분의 B- 농도비가 10의 마스 2승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라. 우선 문제 이렇게 읽어봤고 그러면서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요 정보로 pH를 구한 다음에 그 pH에서 HB와 B- 농도비 이거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설계부터 자 HA의 농도가 얼마이다. HA와 A- 농도비가 얼마다. 그럴 때 HB와 B- 농도비는 얼마겠니 하면 뭐를 중간에 pH를 우선 제일 먼저 핸더스 바크식을 떠올린다. 핸더스 바크식은 pH는 자 HA는 pK1, HB에 대한 건 pK2라고 좀 넘버링 좀 할게요. 그러면서 HA에 대한 거는 pH는 pK1 플러스 로그의 HA분의 A 마이너스. 그러면서 현재 요 농도비를 현재 알고 있으니까 이 농도비로 먼저 누구를 pH를 구하고 pH를 알고 있으면 그다음 HB에 대해서 HA에 대한 거고 HB에 대해서는 pH는 pKa2 플러스 로그의 HB분의 B 마이너스 하면서 앞서 이 pH를 알게 되면 이 pH를 여기다 대입해서 pH 알고 있고 pKa2 알고 있으니까 농도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문제를 먼저 설계를 먼저 해야겠죠 하면서 그러면서 값들 대입해 보죠. 요 값이 얼마 이 값이 10의 3승 그때 pK는 얼마 얘가 3.4 대입하면 pH 얼마인가요? pH는 6.4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6.4를 여기다 대입하자 하면 pH는 6.4 그때 pK는 얼마 8.4 자 그러면 요 로그 값 전체가 얼마야 돼요? 이 값이 마이너스 2 따라서 HB분의 B-의 농도비는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그래서 니은 또 맞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실험 나에서 가해진 NaOH가 15일 때와 10일 때 자, 두 용액에서 15 넣었을 때와 10 넣었을 때 완충 능력 어떻게 되겠니? 묻고 있어요. 자, 우선은 10m 넣었을 때 볼까요? 10m 넣었을 때는 바로 위에 가 조건과 똑같은 거죠. 즉 뭐예요? HA는 모두 중화돼서
NaA가 됐고 그 다음에 HB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HB로. 그래서 용액 내 주된 화학종 이렇게 둘이 주된 화학종. 그러면서 버퍼라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15ml를 넣게 되면 우선 1차적으로 10ml는 HA가 모두 누구로? NaA로 중화. 그 다음에 5ml는 HB 이것의 일부를 B-로 즉 NaP로 중화시킨다. 그러면서 얘와 얘 어떻게 돼요? 절반. 이것의 절반이 중화되고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용액 속에 15 넣었을 때는 용액 속에 주된 화학종은 NaA와 그 다음에 HB와 그 다음 NaB인데 HA와 NaB는 농도가 서로 같은 몰수가 서로 같은 뭐가 돼요? 이 둘만 가지고 본다면 최적의 버퍼 솔루션 되는 거죠. 위에 거는 버퍼 솔루션 안 되지만 아래 거는 최저의 버퍼 솔루션 되더라. 그러면 10에서보다 15에서가 완충 용량이 더 크다. 라는 디귿번 맞았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기형, 니은, 디귿 모두 다 맞아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또 여러분 중엔 또 선생님 혹시 여기 이런 지점에서 pH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시험범위 살짝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지금 현재 보세요. 약산에 그 다음에 다른 약산에 짝염기 같이 있으면서 자, 산과 염기예요. 그럼 둘이 또 뭐 할 수 있을까? 중화도 될 수도 있고 막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pH 계산은 현재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난다. pH 계산은 하지 말자.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요것만 가지고 그렇다면 최적이니까 pH는 HB의 pKa인 8.4랑 같겠네요. 이렇게 하기 쉬운데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요거와 요게 또 중화 즉 NaA가 이 완충용액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면 pH는 8.4이다 라고 단정짓기가 힘들겠죠. 8.4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닐 거예요. 명확하게 아닐 거예요. 따라서 pH 계산은 역시 뭐하자? 하지 말자. 둘 다 하지 말자.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질량균형, 전하균형 써가면서 모든 화학종 고려하고 뭐 등등 모든 반응도 또 고려하고 약산과 약염기의 중화방도 고려하고 뭐 등등해서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또 완충 능력 누가 더 크겠니? pH 계산 안 시키고 자 이런 식으로 우회로 정성적인 것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정성적인 것만 찾을 수 있으면 되더라. 자 이와 같이 알아두시면서 자 됐어요. 자 이번에는 17학년도 1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에탄올의 검출장치라는 수용에서의 산화나 반응에서 균형 맞추기에 대한 거죠. 그러면서 전체 반응이 먼저 소개됐어요. 그래서 C2H5OH가 누가 되고 있다? 아세트산. 그러면서 아래 반쪽 반응 친절히 다 나와 있는데 아래 보면 에탄올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생성물은 아세트산 하면서 두 번째 반은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즉 에탄올은 산화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R2O7-이가가 누구로? 크롬 플러스 3가로 그러면서 CR2O7-이가는 환원. 자, 각각 이와 같이 찾아졌고요. 그 다음에 두 식을 더 하나 빼가지고 전체 반응식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러면서 위에는 전자 6개, 아래는 4개니까 위식은 곱하기 1을 하고 아래 식은 곱하기 3을 하자. 하면 2개, 여기는 28개, 전자 12개, 여기 4개, 14개. 그 다음에 아래에 3을 곱하면 3, 그 다음에 12, 여기도 12, 그 다음에 3, 3. 그런 다음 아래식은 산하고 위식은 환원이니까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그러면 전자 12개 소거되고요. 그 다음에 H 플러스 12개 이거 다 소거되면서 여기는 16개 남고요. 그 다음에 물 3개 약분하고 나면 11개 남고요. 자, 그러면 위에 개수 이제 다 됐죠? 에탄올은 개수 3. 그 다음에 CR2O7-이가 2개. H 플러스는 16개. 아세트산 여기 3개. CR 크롬 플러스 3가 여기 4개. 그 다음에 물 11개. 다 됐죠?
그러면 A, B, C 각각 값도 찾아냈고 그 다음 표준전위도 구하게 되면 표준전위는 환원되는 것 환원이 위에 첫 번째 반응이었죠. 얘의 표준전위 1.36 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산화전극의 표준전위 0.06 해주면 1.3V까지 다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기업부터 아세트산 2몰당 CR2O7 마시니까 3몰이 반응한다. 반대죠. 현재 3몰당 2몰이 반응하죠. 3몰당 2몰이 반응한다. 그래서 기업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에탄올은 검출 과정에서 탄소의 평균 산화수는 이만큼 증가한다. 현재 니은번 에탄올 C2H5OH 얘가 누구로 CH3COOH 즉 C2H4O2 하면서 자 우선 반응물 쪽 에탄올에서 탄소의 평균 산화수 구하면 수소가 플러스 1자리가 6개 거기에 산소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플러스 4 그러면 탄소의 산화수 얼마? 평균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반대편 C2H4O2 하면 수소 플러스 1자리가 4개 플러스 4고 산소 마이너스 1자리 2개 하면 마이너스 4 그러면 약분돼서 제로 그러면 탄소의 평균 산화수 얼마? 탄소의 평균 산화수 제로 그러면 평균 산화수는 이만큼 증가한다. 딱 맞아 떨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이 반응의 표형상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디귿번 바로 이 식을 쓰라는 얘기죠. 표준전위와 표형상수의 관계. 이 제로는 얘는 n분의 0.0592 곱하기 로그 k 하면서 현재 이 제로는 얼마? 1.3V였고 전자 이동 몰수 이것은 소거될 당시 전자수로 12개. 자, 그러면 로그 K는 10이 넘기면 12분의 1.3 곱하기 12 나누기 0.0592. 그 다음에 로그를 벗긴다 치면 그러면 최종 표형상수 라지 K는 10에 0.0592 그 다음에 위에 분자는 1.3 곱하기 12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10이 맞았고 0.0592까지 맞았는데 얘가 틀렸네요. 그쵸?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답은 니은 하나 2번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17학년도 1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농토차 전지인데 구리 전극을 이용한 두 반쪽 전지 하면서 한쪽은 0.1 몰농도 다른 한쪽은 0.2 몰농도 농도가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러면 농도차 전지에서 농도 큰 쪽은 낮아지려 하고 낮은 쪽은 높아지려 한다. 그러면서 오른쪽부터 보면 농도가 낮아지는 방법은 구리 플러스 이가가 산화되면 되죠. 전자 두 개 얻어서 구리로 산화되면 되는 거고 반대편 농도가 환원되면 되죠. 죄송해요. 환원되면 되고 그러면서 플러스 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반대편은 구리 플러스 이가의 농도가 높아지려면 산화. 여기가 산화죠. 구리가 구리 플러스 이가의 전자 두 개. 그러면 산화 전극이다. 엔드 마이너스 극. 그러면 전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반응식 레독스 각각 산화원을 찾았으니까 레독스 방식 완성시키면 그러면 이 식과 이 식 두 식 더하는데 전자 소거되고 바로 그 다음에 고체는 바로 약분시켜 버리자고요. 그러면 CU 플러스 이가 0.2 몰농도 쪽에서 0.1 몰농도짜리로 이와 같은 식의 반응식이 만들어지고 표준전위는 농도차니까 당연히 제로겠죠. 그 다음에 네른스트 쓰면 전지랍 2는 0 빼기의 전자 2개였죠. 2개분의 0.0592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의 밑에 분모는 0.2 몰농도 분자는 0.1 몰농도 그러면 요 부분이 로그 2분의 1 즉 마이너스 로그 2 그러면 마이너스 약분돼서 최종 전지랍은 2분의 0.0592 곱하기 로그 2 이와 같이 되더라. 자, 우선 농도차 전지 이렇게 해석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랬죠. 1번부터 초기 전압은 나누기 2가 없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맞았네요. 이게 맞았네요. 그럼 답은 2번 됐고요.
자, 그다음에 평에 도달하면 자, 0.1은 높아지고 0.1이 낮아지면서 그 중간값. 그러면 농도는 0.1과 0.2 사이의 농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0.1보다 작아진다가 아니라 왼쪽은 0.1보다 커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왼쪽 전구의 질량은 전류 흐르는 과정에서 현재 구리 플러스 이가 노가다하고 있으니까 전구의 질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야 되죠. 틀렸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오른쪽에서 0.2 몰농도짜리 150ml를 사용해봤자, 자, 농도가 중요한 거죠, 그쵸? 내른스트식에. 자, 농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초기 전압은 그대로 처음과 똑같이 동일하다 해야겠죠?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좋아하는 거, 이제 CU 플러스 이가 수용액이었으니까 얘는 물속에서 뭘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창물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푸른색. 그러면 그러면서 여기 0.2 몰농도짜리 농도가 낮아지니까 얘는 색은 옅어지고 오른쪽은 색 옅어지고 왼쪽은 0.에서 높아지니까 색은 진해진다. 자, 이 다음번 이런 거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됐어요. 자, 17학년도 MD 1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결정장 이론에서 자, 평면 창물. 현재 PT에 셀이 4개 있고 마이너스 이가. 자, 이와 같이 평면 창물 해서 디오비탈 갈라지면 어떻게 갈라지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XY 평면에 리간드가 있기 때문에 XY 평면과 관련 있는 리간드들은 디오비탈들은 에너지 높아지고 반면 Z축에 관련된 애들은 에너지 낮아진다. 그러면서 XY 평면에 관련된 게 바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얘가 에너지 우선 제일 높아질 테고요. 그 다음에 XY가 또 그 다음 높아지겠죠. 제일 위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DXY고요. 그 다음에 다는 DZ제곱 이렇게 돼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한 문제. 자,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그쵸? 점수전 문제.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17학년도 MD 1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좀 데이터 암기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죠. 우리가 대체로 특히 전이금속 애들은 뭐 플러스 2가 또는 플러스 3가 뭐 등등등도 있겠지만 플러스 2가 기준을 할게요. 자, 전이금속은 얘들은 물에 녹으면 이렇게 유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물을 리간드로 작동시켜서 메탈에 그 다음에 물이 보통 6개, 6배의 첨에 가장 많이 만들기 때문에 6개, 꼭 6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4개도 있고 그렇지만 우선 6개 하면서 플러스 이가 창물을 이러한 창물 형태로 존재하게 되죠. 차기온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서 색을 띈다. 색을 가짐이 되죠. 그래서 코발트 같은 경우는 푸른 계통, 철은 붉은 계통, 망간은 좀 굉장히 좀 옅은 분홍색인가 그렇고 그래요. 그다음에 크롬은 오렌지색인가 그렇고 차주기 같은 경우 자 이와 같이 되는 게 우선 이와 같이 되는 게 우선 기본적인 거다 하면서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방금 만들어진 이 차기온에다가 소량의 염기를 가하면 소량의 염기로 뭐 암모니아다 또는 뭐 강염기인 NaOH 뭐 이런 걸 가게 되면 그러면 얘는 누굴 만드냐면 수산화물을 만들면서 금속 수산화물이죠. 메탈에 현재 플러스 이가로 시작했으니까 OH-가 2개 붙게 되겠죠. 이와 같이 2개 붙으면서 금속 수산화물 만들고 이 금속 수산화물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침전이 된다라는 거죠. 침전된다. 자,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또 금속 양이온은 여기서 또 염기 방금 전에 가했던 염기 그거를 과량으로 가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염기는 뭐 암모니아 같은 이런 거가 되겠죠. 과량 가했다 하면 자, 뭐 또 OH만 써도 상관없긴 해요. 근데 우선은 암모니아로 보통 이 시험은 암모니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과량의 암모니아가
이 과량의 암모니아 얘가 이젠 뭐로 작용한다? 리간드로 하면서 이제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리간드로 작용된다. 즉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루이스 염기. 루이스 산염기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루이스 산염기가.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달라붙는다. 그러면 얘는 루이스 산, 암모니아는 루이스 염기. 알았죠? 그래서 최종 다시 차기온을 형성하게 되죠. 차기온 누굴 만들게 되죠? 메탈에 그다음에 암모니아가 얘가 뭐 6개 뭐 또는 4개. 근데 6개로 합시다. 보통 6개 가장 많이 만드니까 이러한 전체전환 플러스 이가인 차기온 형성되면서 침전물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전물이 사라진다. 우선 침전이 형성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속양이 물에 녹아있던 얘가 사라지니까 용액의 색은 흐려진다. 이거 됐다가 자 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염기를 과량을 얻게 되면 침전물이 다시 사라지면서 다시 색은 다시 또 진해지겠죠. 근데 이때 색은 여기에서와 여기에서의 착화물이 다르니까 이 둘의 색은 반드시 또 달라져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또 색을 또 띈다. 색을 띠게 된다. 용액의 색을 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는 색완, 그럼 여기는 색투 해가지고 색은 다르다라는 거. 왜? 리간드가 다르니까 갈라지면 이제 다를 테고 갈라지면 이제 다르니까 흡수 반사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는 물이고 여기서는 암모니아니까 자 여기 둘을 비교해 보면 색완과 색투, 색완과 그다음에 색투를 비교하면서 자 흡수 파장을 비교하면 흡수 파장은 뭐 하겠어요? 맥시멈 흡수 파장은 짧아지고 있겠죠? 그 짧아짐에 맞춰 색이 변한다. 칼라짐이 커지니까. 자, 요 개념을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쵸? 화학의 정석대랑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 이거 암기 알았죠? 그냥 암기해버리자고. 우리 MD는 3, 4년에 한 번씩 이거 진짜 잘 내잖아요. 그쵸? 상당히 잘 내는 거니까 꼭 암기하자. 자, 그런 다음에 이 지금까지 배운 걸 적용한다 치면 처음에 코발트 플러스 이가 자, 처음에 시작한 코발트 플러스 이가네요. 27번에 디오비탈 전자 7개 그 다음에 팔면체 착물 거기에 소량의 암모니아를 넣었더니 침전물 생긴다. 이 침전물 무슨 침전물이었죠? 이거는 수선화물 침전, 금속 수선화물. 즉 누가 되겠어요? 코발트 플러스 이가였기 때문에 OH가 2개 있는 침전물. 자, 그런 다음에 과량의 암모니아를 가하면 이 과량의 암모니아가 리간드로 작용돼 가지고 착물 이걸 쓰맞는다. 코발트의 암모니아 6개 플러스 이가. 아직까지는 코발트 플러스 이가네요, 지금. 디오비탈 전자 7개. 자, 그런 다음에 공기 중에 방치했더니 리간드 종류는 그대로이고 숫자도 그대로인데 전화가 바뀌었네요. 중심 원자 코발트가 플러스 3가. 여기선 산화가 일어난 거네요, 산화. 그래서 플러스 3가. 디오비탈 전자 6개. 갈라지면 증가. 뭐 이렇게 되고 있겠죠? 그러면 갈라비 증가하면서 여기 바로 A값 1200보다 커야 된다. 요거 뭐 바로 나오겠네요. 되죠? 그다음에 물과 암모니아 중에 암모니아 더 크다. 뭐 확인 다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다 풀지 않았나 싶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면서 가에서 암모니아를 리간드로 갖는 착물이다. 착물이나 침전물이었죠. 금속 수선화물로 침전물. 1번이 바로 틀렸네. 그 다음에 2번 가와 나에서 금속의 산화수는 플러스 이가로 동일하죠. 맞았고 나에서 다르가는 과정은 산화가죠. 산화수 증가수가 산화 반응이다. 맞았죠. 그 다음에 4번 암모니아가 물보다 강한 당 리간드다. 뭐 이건 우리 잘 알고 있는 정보. 그 다음에 A는 1200보다 크다. 산화수가 증가하면 갈라짐 커진다 했으니까 맞는 얘기.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됐네요. 자, 이번에는 17학년도 MD 2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앞에 문제와 똑같이 EDT의 역적정에 관련된
관련된 문제죠. 보도록 할까요? 똑같이 또 니켈 플러스 이가의 농도를 알아내는 게 목표라네요. 그러면서 니켈 플러스 이가 X몰 농도짜리 20m를 준비해 놨고요. 거기에 암모니아 완충유를 가해서 뭐 pH를 조절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0.05 몰 농도 EDT를 30ml 넣었대요. 자, 그러면 몰수로는 얼마인가요? 둘을 곱하면 0.05 곱하기 30ml 하면 얘는 1.5mm몰. 그러면 최초에는 니켈 플러스 이가와 EDTA가 결합해서 니켈 창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니켈은 20x 미리몰이죠. 거기에 현재 EDTA를 1.5몰 가했고, 그 다음에 EDTA 얘가 무슨 시약? 반드시 과잉 시약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얼마 남다? 남은 양은 얼마? 1.5 마이너스 20x 미리몰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 이거 여기에다가 EBT라는 지시약 3-4방울 넣었고요. 자, 역시 창몰 만드는 데서의 지시약이니까 이 지시약은 뭐다? 리간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약 넣고 mg 플러스 이가로 적정했대요. 즉 남은 EDTA 이것은 mg 플러스 이가로 적정하면서 그러면서 마그네슘 EDTA 창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1.5 마이너스 20x였는데 이거를 적정하기 위해서 단위는 미리 모르죠 지금 현재. 이걸 적정하기 위해서 마그네슘 플러스 이거는 0.05 몰 농도짜리 얼마 사용됐대요? 10ml 곱하기 10ml 하면 얼마예요? 0.5mm몰인 거죠. 그러면 게임 오버네. 자, 이 양이 남은 양이 그대로 얼마? 1대1로 반하니까 이게 그대로 0.5mm몰. 그러면 20x는 얼마야 돼요? 1mm몰. 1mm몰이다. 자, 1이다. 즉 1이다. 결과적으로 x는 얼마? 20분의 1. 20분의 1 해서 농도는 얼마? 0.05 몰 농도. 이렇게 확인. 뭐 간단한 거라 밑에 보지도 않고 그냥 쭉 한 번에 이렇게 풀 수 있죠. 자, 그러면 1번 옳지 않은 걸 골라라면서 1번 1대1로 반응한다 바로 맞았고요. 그 다음에 EDT와 창물 형성 상수는 자 누가 더 커야 돼요? 위에는 얘가 더 커야 되죠. 차례대로 얘가 큰 것이 먼저 만들어진다 하면서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만들어져야 되죠. 따라서 니켈에 대한 게 마그네슘보다 크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 마그네슘과의 창물 형성 상수는 EDT와 EBT. 자, 역시 또 누가 더 커야 돼요? 니켈의 EDT가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의 EDT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지시약이 누구랑? 마그네슘과 이 지시약이 만난 거. 이게 바로 자주색이었겠죠. 청색은 뭐였겠어요? 청색은 인디케이터 혼자의 색일 테고 좌우색이 바로 이 마그네슘과 그다음에 이 지시약이 만났을 때 결합됐을 때 그 창물이 바로 자주색이었겠죠. 그러면서 형성상수도 이 순서. 그러면 3번 또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주색은 마그네슘 플러스 이가가 EBT 지시약과 창물 만들기 때문이다. 역시 맞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시료 속 니켈 플러스 이가의 몰 농도 아까 0.05 몰 농도랬는데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계산해봤자 0.05 아니죠? 틀렸네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건가요? 현재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현재 이렇게 하면 여기가 잘못됐네. 이것이 얘랑 같다면서 정리해야 되는데 좀 특이하게 풀었죠? 완전 틀렸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실험 문제 EDT의 적정까지 해서 다 풀어봤네요.